태용호 최고위원이 강남갑이 지역구잖아요. 그렇죠. 사실 강남갑이라는 지역이 뭐냐면 한동훈 법무장관이 사시는 곳. 곳이잖아요. 예, 거기 그러네요. 출마할 것이라 해서 한동훈 장관이 태용호 최고위원이 워낙 그 주목을 받으니까 예. 재선할 것인가 좀 피해서 다른 지역을 출마할 것이다라는 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강남갑에 한동훈 카드가 여전히 살아 있는 카드가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용호 의원이 자꾸 이렇게 사고를 치니까. 방금 나온 분석을 하신 분의 이 내용의 취지는 그거잖아요. 결과적으로 한동훈을 위해 태용호 최고위원이 비켜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인 겁니다. 항상 선거 때마다 제가 비대위원 하면서 쫓아다니 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여기에 아무런 연고도 없고 아는 사람도 예. 없습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자기는 뭐 홀로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야 내가 선거로 최고위원이 됐지만 뭐 지금 우리 저 보좌관들도 불안해하듯이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이번 사건의 본질은 보좌진 전체가 참석한 회의에서 제가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당선되었음에도 공천에 대해 걱정하는 보좌진을 안심시키고 최고위원으로서의 활동 중심을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전념하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을 회의 참석자 중 누군가가 녹음하여 불순한 의도로 유출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관은 최고위원 발언 방향이나 공천에 대해 그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앞서서 공개가 됐던 녹취록에도 들어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보좌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였어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나온 설명도 보좌진을 안심시키려고 했다. 공천과 관련해서. 네. 이거거든요. 자, 보좌진이 그렇다면 공천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걱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거 무슨 뜻입니까? 아니 저는 한 번도 국회의원이 보좌진 심기 관리에 저렇게 열정인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보좌진 심기 관리요? 저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제로 보면 예. 보좌진이 물론 뭐 그 다음 공천 가능성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죠. 자기 삶이 예. 의원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런 설명은 저는 납득이 잘 안 가고. 보좌진한테 왜 본인의 다음 총선 공천 이런 걸까지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됐는가?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진복 수석을 밖에 쫓아내기 위한 그런 기도라고 할 정도로 사실 업무로는 세트로 그냥 태용호 의원 쫓아내고 공천을 안 주고 이진복 수석도 이참에 드러내자 이런 쌍으로 엮여 있는 그런 어떤 업무론적 프레임 아닌가 싶을 정도의 예. 이진복 수석이 왜냐하면 실제로 보면 저 말처럼 최고위원 발언을 체크해갖고 점수 매겨서 예. 이 최고위원은 다음 공천 주고 이럴 것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예. 이진복 수석과 대통령의 일상이. 예. 그래서 그거는 과했다고 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혀 아무런 주고받은 이야기 없이 꾸며냈을 건가. 예. 실제로 보면 예. 저기 전당대 바로 다음 날 어쨌든 뭐 본인이 어쨌든 내 예. 최고위원 됐으니까 공천 확실히 좀 해달라고 예. 부탁을 했던 뭐 어떤 형태로든 이진복 수석과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기가 가공을 했다 손치더라도 예.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고 지금 이렇게 보좌진 이야기는 변명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 녹취록에 나온 그 내용,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진복 정무수석이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태용호 최고위원이 나와서 무슨 어떤 얘기를 했다 이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가 다 부인을 한 상황이에요. 근데 진위 여부에 대해서 분명 의심을 사고 있지만 양 당사자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부인하는 얘기를 여기서 더 해봐 소용이 없거든요. 여기서 지금 하려는 얘기는 김종혁 위원장께 발언께 드릴 건데 본인 스스로가 지금 자신의 지역구 공천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보좌진이 한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죠. 과장을 해서 설명했다고 본인이 설명을 했어요. 예, 근데 저는 저게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예. 첫째, 저도 비대위원을 했습니다. 요 바로 예. 전에. 지금 현재 지도부가 들어서기 전에 비대위원을 했는데 따라서 그 관저에 가서 대통령하고 저 식사도 했었고 이진복 수석하고도 뭐 여러 가지 행사장에서도 여러 차례 만났어요. 예. 만나면 대부분들 우리 좀 저 최고위원 비대위원들이 뭐 발언도 잘해줘서 우리 대통령실 좀 잘 밀어달라고 예.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럼 저희는 대통령실에서 좀 잘해줘갖고 우리 지지도 좀 올라가게 해달라고 예. 이런 얘기 주고 받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저 얘기는
그 태영호 의원 말대로 하자면 이진복 수석이 그 다음 날 예. 저희는 임명됐던 비대위원들이고 예. 저분들은 투표를 통해서 뽑힌 명실상부한 당 지도부예요. 예. 근데 그 지도부의 최고위원인데 그 최고위원한테 당신한테 공천을 주고 말고를 얘기를 한다? 아니 이진복 수석은 언제 사실 뭐 1년 정도 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러갈 때가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고 최고위원은 임기가 2년입니다. 예. 그리고 최고위원은 공천심사위원회 공심위를 구성해서 그 통과를 최고위원을 통해서 그 통과되는 거예요. 그거를 대통령 수석이 정무수석이 예. 당신의 자기가 먼저 물러갈지 어떨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지켜보고 있고 당신이 발언해주면 당신의 공천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양쪽에 다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문제는 두 번째. 왜냐하면 태영호 최고위원이 스스로 과장이라고 얘기했고요. 김기현 대표는 거짓말이라고 표현한 내용을 보좌진한테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예, 그 답은 부분입니다. 이거예요. 예. 강남갑이 어떤 지역입니까? 예. 강남갑은요.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항상 나가기만 하면 다 당선되는 곳이에요. 그럼 사실상 비례대표나 마찬가지다 이런 뜻입니까? 뭐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갑에 한번 공천을 주고 나면 그 다음에 야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예. 당신은 그 정도의 특혜를 줬으니까 좀 험지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항상 해왔어요. 예. 사실 제가 저 얘기를 하는 거는 태영호 의원이 4월 중순쯤인가가 제 고향 병 지역에 와서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예. 통일 강연을 했어. 강연을 하고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 그때 시도위원들이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태 의원님은 예. 강남이니 공천만 되면은 당선이 되니까 뭐 예. 더구나 이제 최고위원 되셨고 그러니까 그 공천 걱정도 없겠고 좋으시겠어요 했더니 저 전혀 자신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4월 중순이었어요. 여러 사람 있는 데서 얘기를 했거든요. 최근이네요. 4월 중순이면.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 발언대로 예. 3월 8일 날 당선되고 3월 9일 날 거기 가서 지시를 받고 와서 내가 계속 그 대통령실에서 요구하는 대로 발언을 했다. 예. 그러니까 나는 공천 받을 거다. 이렇게 자신을 했다면 예. 저희들 여러 사람 있는 데서 그런 걱정을 표출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예. 제가 보기에 태영호 의원이 저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은 보좌진들도 야 이번에 되시긴 했지만 다음에 공천 받으리란 보장도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예. 거기에 대해서 태 의원은 걱정 마라. 내가 공천 또 받는다. 분명히 지금 이진복 수석하고 예. 얘기했더니 나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라고 저는 굉장히 과장 섞인 얘기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여러 가지예요. 허언이냐, 과장이냐, 거짓말이냐. 그러나 사실이 아는 얘기를 섞어서 보좌진들에게 안심시키기 위해서 공천 얘기를 꺼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요. 방금 확인해 본 영상에 녹취록도 있고요. 오늘 기자회견에서도요. 보좌진 얘기하면서 무슨 안심, 공천 이런 얘기를 지금 꺼냈거든요. 근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내용을 분석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를 붙이신 목소리, 분석이 있습니다.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이 강남갑이 지역구잖아요. 그렇죠. 사실 강남갑이라는 지역이 뭐냐면 한동훈 법무장관이 사는 곳이잖아요. 예, 거기 그러네요. 출마할 것이라 해서 한동훈 장관이 태영호 최고위원이 워낙 주목을 받으니까 예. 재선할 것인가 좀 피해서 다른 지역을 출마할 것이다라는 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강남갑에 한동훈 카드가 여전히 살아 있는 카드가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영호 의원이 자꾸 이렇게 사고를 치니까.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총선 출마에 대해서 국회만 오면 한동훈 장관은 질문을 받거든요. 근데 본인의 한때 송파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그걸 질문을 받은 한동훈 장관이 송파는 가본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방금 나온 분석을 하신 분의 이 내용의 취지는 그거잖아요. 결과적으로 한동훈을 위해 태영호 최고위원이 비켜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인 겁니다. 양무석 전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거? 일단 저 이야기는 별 의미가 없고요. 실제 좀 태영호 이야기부터 좀 해봅시다. 예. 졸지에 제가 지금 태영호를 때리는 집단 린치를 예. 가하는 조폭이 돼버렸는데요. 제가 뭐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가 정치 공천을 했습니까? 자기가 이야기한 거잖아요. 예. 자기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비판을 하는데 집단 린치니 뭐 정치 공세니 저따구로 이야기하면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이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고위원이 공천을 걱정을 한다? 예.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어느 정당에서 최고위원은 스스로 공천을 하는데요. 공천의 최고 결정 단위가 최고위원회입니다. 예. 근데 최고위원이 자신의 공천을 걱정한다? 그러면 뭐야? 대통령실에서 모든 공천권을 쥐고 있고 국힘당은 대통령실에서 모든 공천권을 쥐고 있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게 또 해석이 되는 겁니까? 인정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꼭두각시 대표의 꼭두각시 최고위원들이 쭉 예. 앉아 있는 거야. 그리고 최고위원이 자신의 공천을 걱정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터진 거예요, 지금. 공천 걱정이라고 하면 예. 저희 전대미문의 사건이잖아요. 얼마나 지금 정당이 엉터리고 온통 불법이 난무하는 거야. 대통령실에서 지금 정치에 개입하고 정당에 개입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이야기가. 예. 이런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정치 공천이 집단 린치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오늘 그 김종혁 위원장이 이야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예. 태영호 의원을 이제 그 방언을 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김기현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아니라고 그랬잖아. 아니라고 그러는데 왜 그래? 예. 어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 반응을 보였죠. 오늘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병합해서 판단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 예? 더 이상 김기현 대표도 저 녹취록을 들어보고 그다음에 그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방어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야. 예. 방어할 수 없는 상황이 오니까 이 부분을 징계위원회에 병합해서 판단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면 태영호의 태도는 아까 박정희 의원이 말씀하셨던 대로 자기는 지금 나와가지고 정치 뭐 집단 린치니 정치 공세니 뭐 잘했다고 자기가 지금 저기 나와가지고 저런 소리를 해. 알겠습니다. 그냥 딱 찌그리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예. 하면 되지. 그리고 쪼개기 예. 이야기는 나중에 할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뭐 쪼개기 얘기는 앞에 다 포함된 거니까 됐습니다. 야, 지금 박정희 전 의원께서 발언기 요청하셨는데 자,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지금 양무석 전 상임위원이 지도부가 꼭두각시임을 증명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소리를 질러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근데 그 제가 이제 관행으로 보면 예. 최고위원 모두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어. 그 전당대회 끝나고 바로 모두 발언이 태영호 의원 발언을 제가 보니까 하나만한 발언을 했어요. 오. 그러고 이제 아마 용산에 가서 이 인사를 했을 겁니다. 예. 정무수석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가 그거를 그 다음에 가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보좌진하고 얘기하던 것이 이제 그 보좌진 누군가 녹취를 해서 지금 그렇게 추정이 흘러나온 되는 거죠.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랬을 거예요. 정무수석이 대통령이 일본 가서 혼자 고생하시는데 그 최고위원들이 좀 누군가가 좀 대통령 입장에 대해서 좀 변호를 좀 해주거나 예. 이런 발언을 해줘야지 그래야 좀 이렇게 마이크 쥐고 좀 홍보도 되지 않느냐 예. 이런 얘기를 한 것을 이제 공천 얘기하고 섞은 겁니까? 그러면은? 그렇죠. 그거를 본인이 뭔가 정치 문화 뭐 잘못된 예. 그 이 상식 또 이런 감으로다가 좀 내가 다음번에 공천을 못 받을 것 같다 하는 이제 그런 불안감이 아까 김정혁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거를 가지고 보좌관들한테 다음번 이 최고위원 할 때는 이러이러한 요지로 발언록을 좀 써달라 그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진복이 소환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공천은 제가 옛날에도 이제 공천관리위원도 해봤습니다만 예. 정무수석과 이제 공천관리위원하고 공천관리위원장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을 합니다. 예. 하는데 지난번에 김기현 대표가 이제 당대표 후보 시절에도 대통령 의견도 들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헌법 제7조에 공무원의 엄격한 정치 중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런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공천 부당함에 대해서 윤석열 그 특검 팀장이 2년에 선고하게 만든 수사 당사자입니다. 바로 공천 개입을 수사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그런 대통령이 그걸 하겠습니까? 아. 그게 잘못됐다면 참모들이 잘못한 거고 그걸 잘못 들은 태영호 의원의 잘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양문석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꼭두가시다 이런 거는 아직은 아니고요. 이 당 체제가 지금 좀 불안하고 여러 가지 시끄러운 가운데 계속 태영호 의원이 강남갑에서 이런 사고를 치기 때문에 예. 윤리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소명을 듣고 국민들께 잘 소명을 해줄 거다. 이렇게 자, 지금 생각하고 말씀을 있습니다. 하시면 그에 대한 반박, 재반박 하는데요. 제가 지금 두 분 손 드셨는데 1분씩만 드릴게요. 먼저 김종혁 위원장 그리고 양무석 전 위원께 각각 시간 드릴게요. 먼저 김종혁 위원장. 아니 저는 아니 근데 그 누구든지 자기 방어권이 있잖아요. 예. 그 태영호 의원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방어를 한다고 그래서 저 따위로 한다고 얘기하시면은 그 방어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본인 방어는
그 좀 인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최고위원이라고 해서 뭐 사실은 정당이라는 게 선거 때가 되면 여러 가지 무슨 그 변수가 생기고 강남 같은 지역에 최고위원이 됐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자리를 꿰차야 된다라는 것도 그 정당 민주주의에 맞지도 않아요. 그건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예, 잘 모르는 거고 아마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뭐 항상 선거 때마다 제가 비대위원 하면서 쫓아다녀 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여기에 아무런 연고도 없고 아는 사람도 예. 없습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자기는 뭐 홀로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야 내가 선거로 최고위원이 됐지만 뭐 지금 우리 저 보좌관들도 불안해하듯이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직 이게 뭐 확정되지 않은 부분들인데 그거를 가지고서 이렇게 단정해서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절대로 무슨 최고위원이 공천을 걱정을 하는 것은 예. 정당이 개판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과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양무석 전 의원 두 분께서 반박을 하셨어요. 아니, 근데 이제 말씀하시죠. 그 논리적으로 따지면 예. 그 김종혁 위원장 이야기도 논리적으로는 그 존재가 가능해요. 그런데 예. 현실 정치에서 최고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공천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역대 최고위원이 그 공천에 떨어진 사례가 없어요. 한국 현대사에서. 그렇다면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양무석 전 의원님 지금 민주당 소속이신데 민주당의 지금 최고위원분들은 사실상 공천이 확정된 걸로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사실상 최종 공천을 최종 결정하는 사람들이 예. 그 자리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를 조금만 알면 이제 이런 논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예. 두 번째 이진복 수석을 이제 지키고자 하는 이제 그 피난하는 노력들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진복 그 수석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공천을 해줄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예. 이야기하는데요. 공천을 해줄 위치에 있지 않죠.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대통령에게 정상적으로 보고가 들어가면 이라는 단어를 써요. 대통령에게 정상적으로 보고가 들어가면 공천 걱정하지 예, 마라. 녹취록에 그 라는 내용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서 내용이 아주 심각합니다. 대통령이 공천권을 쥐고 있는 거야 지금. 그죠? 그 흐름에 보면 맥락이 당연히 그러네요. 이진복은 자기가 공천권을 그 줄 위치가 아니에요. 그리고 대통령이 하는데 정무수석이 어디 그 공천권을 좌지우지해라고 지금 빠져나간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러면 대통령이 공천권을 쥐면 박근혜한테 2년 때린 윤석열 이 중수부장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공천 개입이죠? 그리고 불법이죠? 지금 이 문제예요. 자, 그다음에 계속해서 거짓말이냐 과장이냐 예. 이야기를 하는데 거짓말이냐 과장이냐라고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뒷이야기가 너무 구체적이에요. 그죠? 예. 구체적인데 저런 구체적인 내용을 갖다가 보좌진한테 설득을 하려고 대통령한테 그 정상적으로 보고가 들어가면 공천 문제 없대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억지로 방어하지 말고 빨리 문제를 수습하려고 하면 태영호와 이진복을 예. 탈당시키고 그다음에 이진복은 그 해임시키고 하는 게 수순이다. 내는 충고를 갖다가 국힘당이 잘 안 해주는데 오늘 그냥 기분 좋아서 하나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당사자 2명이잖아요. 근데 뭐 절대 아니라고 서로 부인을 한 상황이에요. 네. 일단 그렇게 했고 오늘 태영호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강조하는데 그런데요. 오늘 태영호 최고위원이 본인이 한 말, 이 녹취록, 녹음이 되고 유출이 된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끝까지 색출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런데요.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인사 중에 한 분이 지금 태영호 의원실 분위기를 전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태영호 의원실 이제 전현직 관계자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왜 녹음을 하냐 물어봤더니 보통 의원 그 태영호 의원실은 그러니까 의원께서 말씀도 많으시고 또 대북 정책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말씀을 발언들 많이 하시다 보니까 보좌진들이 그것을 빼놓지 않기 위해서 녹음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지금 굉장히 어수선한 상태인 것 같고 왜냐하면 서로 지금 의심하는 상황 보좌진을 특정하지 못하고 그래서 마피아 게임을 하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던데 그 보좌진들 사이에서. 마피아 게임이라는 건 결국 한 명 나올 때까지 계속 뭔가 찾아낸다는 뜻인데 김영준 전 의원님 예.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녹음하고 유출했는지 이게 찾을 수 있습니까? 글쎄요, 뭐 어떻게 찾겠습니까? 태용 의원은 이거 끝까지 아까 이게 무슨 의도가 불순한 의도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끝까지 찾겠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 보니까 저도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태영호 의원실이 보좌진의 자정 조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중간에
만약에 나간 사람이 했다 그러면 예. 더 찾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 이미 뭔가 저지른 사람은 나가 있는데 남아 있는 사람을 다 달달 볶아서 이게 나올 수도 없고 물론 남아 있는 사람 중에 하나 있고 아까 잘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게 불순한 의도에 의해서 녹음이 된 게 아니고 예. 태용 의원이 뭐 보통 의원들이 상당히 구구절절히 주문을 많이 하니까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녹음하는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아까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네, 그런 저는 설명을 한 일리가 거죠. 있다고 봐요. 예. 그런 일리가 있는데 다만 이제 그런 상태에서 예컨대 부당한 압박을 받았다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신경의 변화로 인해서 이게 자연스럽게 유출될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처음에 불순한 의도로 녹음되지는 않았으나 예. 예를 들면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의원님의 말씀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다 체크하는 과정에서 생겼지만 너무 부당한 일을 다양한 일을 시키다 보니까 실제로 의정 활동과 무관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거 뭐 하는 짓이야 뭐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저렇게 색출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김정욱 위원장 근데 말씀하시죠. 저는 이제 어제 예.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게 누가 그걸 누출했어? 막 이렇게 예. 얘기들을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 태영호 의원실에 그 비서관들이 뭐 자주 이직을 한답니다. 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의원실에 예. 운전기사나 그 직원들이 자주 이직을 한다는 얘기는 그 예.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 아마 그런 이 자진 이직이 있었으면 거기에 누군가 불만을 품어서 그걸 녹음을 하고 있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을 공격하려고 예. 이걸 그 전달한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쪽에서 나온 태영호 의원실에서 나온 주장을 보면 지난 1년 동안 면직이 한 건도 없었다. 스스로 다른 의원실로 옮겨간 비서관은 오늘 기준으로 1명이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잦은 이직이 없었다는 설명이네요. 그거는. 그렇죠. 예. 그러면 어저께 그 국회의원 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일제히 돌았던 그 소문은 도대체 뭐냐? 아. 저는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저 태영호 의원이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렇게 나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후원금을 낸 사람들의 계좌가 예. 공개가 되고 그다음에 뭐 마치 우리 보좌진들이 계속 무슨 떠나고 있다라는 식의 얘기가 나도는 것은 예. 누군가 의도적으로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어저께 들은 얘기와 오늘 들은 얘기를 예. 종합을 해보면 그렇다는 거죠.